자, 실로 오랜만에 보는 메데프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못 봤잖아요. 저희 학원이 그걸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더프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로 제가 올리지 못했는데, 무튼간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쳤으니까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난달에 더프를 해설 강의는 찍었고 여러분들도 제가 좀 이렇게 몇 개 풀어드렸잖아요. 지난달 제가 뭐 올리지는 못했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7월 더프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킬러 이슈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시험이었고요. 정말 와, 이 정도면 진짜 어렵다. 제가 풀면서도 이 정도를 100분 안에 100점 찍는 애들은 진짜 거의 뭐 올 수능에 거의 뭐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었던 시험이었어요.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그 더프가요. 근데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제가 느끼기에 약간 킬러 이슈가 다시 반영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마 출제진들도 아마 고민이 됐을 거예요. 킬러 이슈를 반영한다라는 게 뭘까? 그냥 맹목적으로 쉽게 주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뭔가 쉽게 주는 건 맞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디를 얘기하는 거다? 기존의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14나 15 혹은 21이나 22 이쪽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이쪽이.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좀 더 두터워져야겠어요? 10번, 11번, 12번, 13번 요 라인이 좀 더 두터워져야겠죠. 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현장 강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킬러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킬러를 안 내는데 변별력을 갖춰야 된다. 낼 수 있는 상황이 결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필요하다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끌고 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그런 구석진 곳에서 문제를 막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또한 도형 문제 있죠. 도형 문제를 좀 계속 줘서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게 숨기는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만약에 그냥 순서대로 쭉 푸시는 분들 있죠. 나는 뭐 10번 막히면 11, 그 다음은 12, 그 다음은 13, 그 다음은 14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법한 시험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11, 12, 그러니까 10번부터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물론 9번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있는 근해 분리나 사이값 정리 같은 그런 개념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빨리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9번부터 13번까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문항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서 진을 빼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는 문항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항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과거의 문제를 푼 경험을 가지고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그러니까 페이크를 쳐놨어요. 그래서 뭔가 기억을 보자마자 기억은 틀렸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끔 문제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문제는 절대값으로 줘놓고 함수 선택 시리즈로 줘놓고 그 안에 첫 번째 기억은 그냥 G를 줌으로 인해서 애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도 숨겨놨고,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잘 풀 수 있는 문항이긴 한데 그게 현재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주관식을 빠져나오면 어때요? 16, 17, 18, 19, 20, 21 여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뭘까 싶을 정도로 쉬워요. 21번은 더 쉬워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쉬우면 어디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킬러 이슈에 의해서 애들로 하여금 좀 어렵게 느끼게 하려면은 앞부분을 어렵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치다가 9번, 10번, 10일까지 했는데 뭔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뭔가 뻑뻑하다라고 느끼면은 빨리 주관식으로 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뭐다? 주관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20번과 21번이 거의 뭐 너무 쉽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이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제가 해설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설지를 보니까 이 해설지를 그냥 읽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항들이 꽤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네,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이 해설을 해줘서 그런 해설 강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예 손도 못 댄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막 쉬는 시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에도 제가 시간 좀 드렸잖아요.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풀다 뭐가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문제가 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코멘트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새 걸로 내가 다시 줬을 때 뭐 한 일주일 정도 텀 두고 한 번 더 100분 재고 풀었을 때 그 막힌 열이 잘 뚫려야 돼요. 그 막힌 열이 뚫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늘 해설 들은 거에 대한 기억력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이나 그 문제가 요구하는 그 출제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의 할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이를 받아 적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보시면은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3분의 2제곱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버려요? 2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3분의 4가 되겠죠. 거기에 2를 더하면 정답은 4번. 자, 다음 2번입니다. 요거 제가 빌드업 때 몇 번이라 강조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미분하라고 할 때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냥 도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프라임의 1이 뭐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1분의 f의 x 빼기 f의 1인데, 이때 f의 1이 0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모양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즉 이렇게 f의 1이 0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이 자체에서 뭐 해주면 돼요? x-1로 나눠요. 이렇게 나누고 리미트를 취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답은 얼마겠어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뭐 하면 되는 거였다? 그냥 뒤쪽 부분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22번에 쓰여요. 네, 이게 22번에 쓰여요. 22번에. 22번에 그거를 계속 막 미분을 때려서 제곱을 하려고 막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지고, 그러다 걔를 전개를 해가지고 하자니 더 무자비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요 스킬을 그대로 여러분 뒤에 있는 22번에 적용하면요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런 어떤 완벽한 개념이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3번 갈게요. 제가 3번도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뭐 하라 그랬어요? 양변의 코사인을 나눠서 탄젠트로 가져가라. 기억나세요? 그러면 사인도 음이고 탄젠트도 음이니까 코사인은 4사분면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따라서 코사인은 그냥 3분의 1 정답. 자, 다음 4번입니다. 이게 뭘 나타냈나요? gx는 fx에다가 무슨 차이 나요? 상수 차이 나죠. 적분상수 c 정도만 차이 나잖아요. 네. 따라서 g에 1을 넣은 거랑 f에 1을 넣은 게 같죠. 그럼 당연히 쭉 사라지고 그냥 이게 뭐가 되겠어요? c가 되겠죠. 그 c가 지금 a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가 a다라고 해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첫째 항이 4인 수열에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과 정립한다. 자, 뭐 좀 이상하죠? 귀납적 정의가 5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얘가 왜 5번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빨리 뒤에 넘겨서 15번부터 확인해 봐요.
대체 15번이 뭐길래 이게 지금 옆에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시험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 15번이 딴 건갑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5번이 뭔가 이거 아니다, 이거 놓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저는 궁금하니까 한번 봐요. 이렇게 보니까 로그가 있네.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냥 푸는 것도 푸는 건데 이게 5번에 있다? 그러면 뒤에 15번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고 가는 거죠. 그쵸? 네. 자, A의 2 보죠. A1은 1보다 크니까 자, 직전항이 1보다 크면 계속 절반으로 떨어뜨리라 그랬어요. 직전항이 1보다 크면 절반으로 떨어뜨리래요. 그리고 직전항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직전항에다가 15를 더하래요. 그럼 다시 뭐가 돼요? 절반으로 떨어뜨리죠. 드디어 뭐가 나왔다? 주기성이 나왔다. 따라서 A16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네, A1을 구하시면 정답이네요. 자, 6번입니다. 닫힌 구간 0에서 4에서 3차 함수 보시면은 그냥 봐도 극값이 두 개죠. 이렇게 있으면 0에 접하고 3을 뚫고 가는 걸 K만큼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극값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보자마자 뭐부터 체크해요? 변곡점 체크하죠. 세근의 합이 3이니까 변곡점은 1이에요. 그러면 극대가 0, 극소가 2. 그리고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3. 그러니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여기를 얘기하죠. 네. 2를 집어넣어주면 K 빼기 4예요. 요게 지금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란 소리고 그럼 K가 3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때 최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디가 최대겠어요? 3이 여기니까 4를 집어넣은 게 정답이겠죠? 네, 4를 집어넣으시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에 뭘 하라고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요거죠. 마이너스 2의 2에 뭘 하라고요? 절대값. 그러면은 A는 양수니까 요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의 2가 되겠죠? 2의 2분의 1이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네, A는 4분의 5가 되는 거고요. F의 1을 구하라 그랬는데 F의 1은 마이너스 2의 2잖아요. 여기 보면 얘가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인데요. 좀 모양이 특이하죠. S의 2n에서 S의 n을 뺀 게 어쨌든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어요. 요게 요거죠. 초항이 A의 n 더하기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의 합이 요거죠. 따라서 지금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에서 최고차항이 3이니까 여기에 2배 하면 공차 D는 6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잘못된 얘기냐면은 그거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항이 A1이라는 가정하에서 가는 거예요. 초항이 A1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초항이 A의 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초항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의 합이 이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식이 똑같은 식이라 봤을 때 A1부터 AN까지의 합이죠. A1부터 AN까지의 합이 그러면 얘랑 똑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의 합과 이거의 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공차 D가 6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다. 성격이 아예 달라요. 성격이. 그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은 대번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차피 부분분수잖아요. 어차피 부분분수이기 때문에 빼버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정답이 빼면 공차 D가 되죠. D를 앞으로 보내면 D분의 100 이렇게 되고, 이거 100이 아니라 10이죠. 미안해요. 헛것을 봤어요. 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공차 D를 빨리 알면 되는 건데, 이때 우리가 빨리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뭐 자지구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A의 n 더하기 1부터 A의 2n까지 합을 구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숫자 집어넣어 보세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은 요거죠. 이게 뭐예요? 1항부터 2항에서 1항 뺀 거니까 A2죠. A2가 7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n에 2 넣어보세요. 요건 뭐가 돼요? 요거죠.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2를 넣을게요. 20 이렇게 되죠. 자, 그때 공차 D를 얼마큼 빨리 구할 수 있냐면요. 자, A2가 7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기준이다 라고 했죠.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럼 A3는 뭐 해야 돼요? A3는 A2에서 D를 더한 거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A2에서 2D를 더한 거예요. 따라서 3D가 6이 되어서 D가 2라는 사실을 이렇게 빨리 뽑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빨리 뽑으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공차 D가 2였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괄호 여시고 1부터 집어넣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문제 계속 풀다 보면은 항상 처음과 끝항 남는 거 정도는 알죠? 네. 근데 이따 잘 보셔야 될 게 A1은 뭔가요? A2가 7이고 공차 T가 2니까 5겠죠? 얘는 뭐예요? A2가 7이고요. A2로부터 몇 칸 떨어졌어요? 9칸 떨어졌죠? 한 칸에 얼마? 2칸. 그쵸? 얘가 얼마? 25 이렇게. 따라서 통분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버리세요.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9번입니다. 요거 아까 제가 총표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해 분리 잘 알면 좀 잘 풀 수 있고요. 연속성에 대한 그 사이값 정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 빨리 풀려요. 잘 보세요. 요렇게 있죠. 얘가 0,2루트 2, 얘가 지금 45도. 그럼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얘가 2겠죠? 그럼 얘를 내려요. 내리면은 또 얘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루트 2, 루트 2. 자, B점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요 곡선이 AB와는 만난대요. 선분 OA랑은 안 만난대요. 그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F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뭐가 되면 돼요? 요점보다 위에 있으면 되죠. 위에 있기만 하면 내려오면서 무조건 만나게 돼 있죠. 얘가 내려오면서 만나게 돼 있다고요. 즉 얘가 뭐보다 크면 돼요? 루트 2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네, F의 마이너스 루트 2에서의 함수값이 루트 2보다 요 함수값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선분 OA랑은 안 만나야 되죠. 얘랑은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주시면 돼요? F의 0이 0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되주면 되죠. 얘가 내려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속성의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 점보다 위에 있고 이 점보다 아래에 놓이기만 하면
무조건 얘를 지나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뭐가 돼요? 여기는 만나지 않고 여기는 걸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정답입니다. 쉽죠?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여기 넣어요. 그러면 2의 세제곱 빼기 a, 얘가 루트 2보다 크다. f에 0 넣어주시면은, 자, 지금 이걸 f로 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이거 두지도 않고 그냥 막 하네. 네, 이걸 f로 둔 거예요. f에 0 넣으시면은 2-a 작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얘가 1.414니까 6점 얼마를 맞아? 네. 2보다 크면서 6점 얼마가 작은 거. 네, 4개가 정답입니다. 자, 10번도 좀 약간 힘드신 분이 있었죠? 볼게요. 10번 보시면은 y는 2루트 x, 뭐 대충 그릴 줄 알죠? 예전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이런 논평을 했어요. 뭘 자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무리함수 자꾸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킬러 이슈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험 범위가 사실상 수원수투 미적, 수원수투 합통, 수원수투 기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암묵적인 어떤 합의가 있죠. 직접적인 고등학교 1학년 내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 이런 거는 솔직히 기본이니까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 할 수는 없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용만의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뭐 산술기하 평균,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뭐 합성함수, 역함수, 그리고 혹은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딱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거를 평가원에서 우리는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암묵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슬슬 고등학교 1학년 것도 좀 준비를 하기는 해야겠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뭐 2루트 x 이거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푸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좀 준비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P가 뭐라 그랬죠? 좌표가 T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여기를 H. 자, 어쨌든 간에 뭘 만족해요? OQ의 길이가 OP의 2배예요. 요 길이의 2배가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OH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둬야 돼요. 얘를 제곱을 때립시다. 저기 루트를 푸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OQ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저거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배의 OP는 4배의 OP의 제곱은 4배에다가 OP의 제곱, T의 제곱 더하기 4T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같으면 되죠. 같으면 되는 건데 내가 구해야 될 건 뭘 구하는 거죠? 지금 알파를 구해야 돼요. 알파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요걸 전개를 해가지고요 넘겨요. 요렇게죠. 요렇게고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알파예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은데 지금 인수분해 그런 개념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거를 곱해서 뭐 크로스 4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근해 공식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짝수 근해 공식 쓸게요. 이거의 제곱 빼기 AC
짝수 근의 공식이니까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알파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상황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요게 알파가 된다. 나머지 그냥 계산이에요. 네. 자, 여기서 뭐 빼요? 2t를 빼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편합니다. 그 다음 뭐 하시면 되냐면은 유리화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돼요? 따라서 1차식만 찾으면 되죠. 1차식만. 얘가 루트니까 2. 여기 2. 제곱 때려서 1차식은 16이고요. 여기서 1차식은 뭐가 돼요? 8이죠. 네. 네, 정답은 2 정답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 처리를 하세요. 하시고 그냥 대입해서 유리화만 하면 정답이에요. 자, 11번입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이죠. 네. AB가 2루트 5, BC가 5루트 5, 그리고 CD가 25다. 그랬고요. 사인 BAC. 자, 지금 어디가 BAC냐면 요 각이죠. 요거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생각해봐.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하면 같다고요? 아니, 내가 빌드업 때부터 외쳤던 얘기잖아.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하면 같아요? 합해서 90도가 되면 되죠. 사인 30은 코사인 60이랑 같고, 사인 10도는 코사인 80이랑 같고, 그쵸? 합해서 90도가 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BCD 요거죠. BCD가 뭐예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뭐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 이 각이 몇 도가 돼야 돼요? 합해서 180이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가 뭐라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수직인 걸 언제 보느냐예요. 빨리 받느냐 한참 뒤에 받느냐. 그리고 이게 수직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뭐라는 거예요? 지름이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다. 이것도 언제 받냐가 되게 중요해요. 중심이 어디 있겠어요? 한 이쯤 있겠죠. 그러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언제 받느냐, 이게 직각인 걸 언제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요 삼각형 보세요. 자, 요 삼각형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5루트 5는 2R 25죠? 여기 2R이잖아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럼 뭐 혹시나 이렇게 써놓을게요. 코사인은 뭐겠어요? 루트 5분의 2 이렇게. 그 다음 나는 뭘 내야 되나요? 내가 할 일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어디게요? 이 길입니다. 이 길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길이만 나오면 피타고라스 쓰면 이 길이가 나오죠. 그럼 위의 삼각형은 해결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경우도 두 변과 끼인 각인데 사인 알잖아요.
나는 이 길이만 알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이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요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여기에다가 사인, 코사인이죠. 네, 코사인 세타. 요렇게. 그러면 x의 제곱 8x 105는 0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요 길이가 1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되게 쉽게 끝나요. 요 길이가 15죠. 3, 4, 5 피타고라스. 5, 3, 15. 5, 5, 25. 그쵸? 그럼 여기 뭐예요? 5 곱하기 4. 20. 그쵸? 3, 4, 5 피타고라스. 자, 넓이 구할게요. 먼저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 구합니다.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할게요. 2분의 1의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그쵸?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그래서 2루트 5, 15. 그리고 사인 세타. 요렇게. 정답은 165 정답. 그래서 항상 뭐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 늘 그렇듯이 사인 법칙 한번,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돼요. 쓰면 되는 건데 일단 저게 직각인 것과 지름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요거 좀 어려웠죠? 항상 그 수능에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조차도 첫 번째 딱 당황하는 게 저는 12번인 것 같아요. 모든 수능에서. 그래서 만약에 실제 수능을 지나가다가 그런 걸 좀 맞이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10일까지만 풀고 12 대충 깔짝거려 보다가 안 되면 바로 13 가지 마시고 12가 막히면 그냥 미련 없이 선택 과목으로 가던가 16번으로 가세요. 최근에 어떤 수능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뒤에를 먼저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해놓고 다시 돌아오는 게 낫습니다. 자, 볼게요. F0은 0이고 그랬죠? 원점을 지나네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0에서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하자. 자, 그럼 일단 gt가 어떻게 돼요? 평균 변화율이니까 요거죠. 근데 F0이 0이니까 GT가 뭐다? 자, T분의 FT예요. fx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의 1을 구하라. G의 1은 뭔가요? F의 1이죠. 네, F의 1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가부터 볼게요. 자, 3K 분명히 K는 상수예요. 상수고 GT가 뭐죠? T분의 FT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통분해서 내려오면 T의 제곱분의 3KT 빼기 FT 요거죠. 요게 뭐다? 2K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엄청난 힌트를 줍니다. F가 뭐죠 지금?
3차죠. 얘 뭐예요? 1차죠. 뭐 얘는 한글이고 얘는 숫자네. 네, 1차예요. 1차.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0으로 가면요. 0으로 가고 분모가 다항함수고 분자도 다항함수면 0분의 0 극한은 무슨 비교다 그랬어요? 최저차항 계수 비교다.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어요. 그쵸? 가장 차수가 낮은 것의 계수 비교다. 이건 제가 몇 번 설명했고 또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우리 그까지 설명할 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분자에 있는 3KT 빼기 FT를 내가 좀 적어볼 수 있어요. 뭘 적어볼 수 있냐면 F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니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분모가 2차죠. 분모가 2차잖아요. 그럼 분자의 가장 낮은 차수는 몇 차? 2차가 돼야 돼. 그리고 그 2차항의 개수 비교했는 게 얼마? 2K. 그러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끝. FT는 넘어가면 이게 바로 FT.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fx라는 거죠. 굳이 꼭 t라고 안 적고 네, x라고 써버려도 괜찮은 거니까 요런 3차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를 보시면 원점을 지나고 y는 fx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은 0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보세요. 자, 3차 함수가 있죠. 지금 변곡점이 어디게요? 항상 체크하는 습관. 얘 어디예요? 세근의 합이 2K죠. 나누기 3하면 3분의 2K. 근데 어딘가 0이 있대요. 어딘가 0이. 뭐 한 이쯤이라 할게요. 여기 0. 여기가 X축 0,0. 여기서 그은 접선. 요거죠. 요거랑 여기서 또 다른 접하기 하는 요로 접선. 그쵸? 요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접선의 기울기가 합이 0이다. 서로 부호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 기울기는 얼마죠? 프라임 0.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프라임 0은 뭐랑 같다고요?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프라임 0이죠. 이거 3K예요. 그럼 이거의 기울기가 뭐가 되면 돼요?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K다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또 나왔어요. 비율 관계 2대 1이죠. 그럼 요게 얼마예요? 간격이? 여기는요? 2대 1이니까.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네, K죠. K. 즉 이게 뭐란 얘기예요? 프라임의 K가 마이너스 3K다. 끝이에요. 자, 미분을 했고요. K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K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3K. 요게 뭐다? 마이너스 3K다가 된 거죠.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6k는 0 또는 6. 양의 실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면 되거든요. 쫄지 말고. 마지막에 이제 요것만 좀 보시면 돼요. 요것만. 요걸 이제 그림으로 딱 봤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 그림이구나. 비율 관계구나.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K가 6이 나왔고요. K가 6이 나왔으니까 아까 fx가 분명히 x의 세제곱 아까 거기다 k 6 넣으면 돼요. 6 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g의 1은 아까 전에 봤죠? f1이었잖아요. 7 정답. 자, 13번인데요. 요거 좀 별표 좀 칠게요. 어쩌면 이번 준킬러 중에 가장 좋은 문제라고 봐도 되는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아쉬운 건 객관식이라는 거. 네, 정말 아쉬운 건 이게 주관식이었어야 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찍어서 맞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게 해보면 A가 2라는 건 빨리 나와요. 그래서 A가 2인데 서로 다른 세자연수니까 BC는 2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 2, 3, 4 그러면 답이 1번이고 2, 4, 5 이러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라는 게 가장 최대 단점이고 문제는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진짜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놓고 평행이동 이렇게 하는 걸 다루는 문제가 수능판에 나올 때가 됐어요. 진짜 이젠 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이제 삼각함수 그러면 문항이 3문제 아니면 4문제인데 보통 3개 나오죠. 3개나 4개 나오는데 보통 3개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사인, 코사인, 도형 하나 주고 그 다음 보통 뭐 주냐 봤더니 그래프 나오고 그 안에 도형 넣어가지고 그래프 안에 도형을 넣는 문제가 그동안 쭉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식상하니까 내지 말고 진짜 애들이 공부가 안 돼 있는 거 보통 삼각함수가 되게 양이 많아요. 공부할 양이. 생각해봐요. 동경각, 일반각, 삼각함수의 정의 그쵸? 그래프 그리는 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이거 주기성 하려면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근데 총정리를 하면 별거 없죠. 어차피 여러분에게 일반각, 동경각 그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파이가 180도만 알면 되잖아요. 그냥 생각하면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 이리 생긴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얇은 학생과 공부가 좀 두터운 학생을 잘 구분해내기 딱 좋은 단원이 삼각함수 그래프다. 그래프를 막 요리조리 막 이렇게 평행, 대칭, 이동 움직이는 거. 요거 주면 공부의 깊이가 얇은 학생은 속절없이 쓰러지게 돼 있다. 그래서 원래 수능에서 변별력을 갖춘다. 그 삼각함수의 어떤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기에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출발합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이런 거 좀 까먹지 마세요. 입력을 하고 계세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다. 자, 그리고 F는 코사인 AX고 그럼 G는 뭐예요? B 코사인 AX 더하기 C 이거죠. 그게 다음을 만족하는 게 순서쌍이 6개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개수가 구체적이다. 개수가 구체적이다. 일단 뭐 의심하라고요? 접할 때죠. 일단 접할 때를 의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코사인 요거를 주기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대충 한 턴만 그려볼게요. 요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요거를 비배하는 건데 요 비가 진폭이죠. 진폭에 이제 어쨌든 그 영향을 주는 거죠. 진폭의 나누기 2잖아요. 진폭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B가 얼마큼 곱해졌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B가 자연수죠. 자연수인데 당연히 자연수면 1, 2, 3, 4니까 이게 1일 때 생각해 볼 필요가 별로 없겠죠. 1이라고 굳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크다 생각해 봐. 일단 그림을 좀 크다. 진폭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C만큼 올렸다라고 생각해 봐요. C만큼 올렸다. 그러면 원래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진폭은 늘어나면서 평행 이동이 된 것도 자연수니까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만약에 봐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B배하고 C 올렸는 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완전히 이렇다 생각해봐요. 한마디로 얘가 뭐 만나지 않는다. 얘 채소가 이거의 최대보다 위에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왜냐면 F의 알파가 G의 베타가 된다는 거는 어떤 알파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랑 G에서의 베타를 집어넣은 함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딘가 좀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얘가 이렇다라고 해봐요. 겹치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6개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봐봐요. 이게 무수히 많아져요.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가 베타겠죠? 베타? 여기도 베타? 여기도 뭐 알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F의 알파를 집어넣은 거랑 G의 베타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된다. 근데 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이게 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 요렇게 해도 요게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살짝 밑에 또 이렇게 무수히 많아져 버린다고요. 알파, 베타 쌍들이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6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수히 많다. 무한히 많아지는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할 때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할 때를 의심하는 거냐면 요 꼭대기 있죠. 여기에 요 선에 접하게끔 의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면 이렇게 되게 해주면 돼요. 왜냐면 개수가 딱 유한계로 나오려면은 같아지는 이 라인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요. 어떤 구간으로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만나는 게 있음 여기도 만나는 게 있음 이래 버리면 이게 이 사이에 무수히 많아져 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0.00001 뭐 높이 차가 막 이렇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 개수가 유한계로 딱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딱 순간이 한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밖에. 그럼 그게 어디겠어요? 접할 때지 뭐.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이런 몇 개예요? 여기가 알파라고 할 때 베타 여기죠. 여기가 알파라고 할 때 베타죠. 요렇게 되면 몇 개예요 지금? 2개예요. 6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바퀴를 더 가야 돼요. 아직 내가 주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한 바퀴 더 가봐요. 자,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정확하게 6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파의 후보가 뭐죠? F 입장에서 알파의 후보 알파 1, 알파 2, 알파 3. 베타, 여기 베타 1, 베타 2 이렇게 해버리면은 알파가 3개, 베타가 2개. 쌍은 3 곱하기 2 6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딱 정확히 6개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양쪽 사이드에 부등호가 들어가죠. 0이랑 2파이 포함되죠. 그럼 정확히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딱 정확히 여기가 2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쌤, 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이거 만약에 얘가 좀 더 가는데요. 좀 더 가고 좀 더 가는데요. 요게 2파이가 아니고 여기가 2파이여도 여기가 2파이여도 개수는 6개지 않나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얘는 왜 안 되냐면 자연수예요. 제가 예전에 그 빌드업이나 테마특강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일단 주기가 뭐죠? 2파이를 생긴 만큼 나눠주는데 A가 자연수니까 한 바퀴의 주기가 A분의 2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하라 그랬죠. 주기가 A분의 2파이다 라고 하지 말고 이 한 바퀴를 A번 하면 2파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0부터 2파이 사이에 A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주기가 A분의 2파이니까 얘가 A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2파이가 올 수 있는 건 무조건 끝점. 한 턴이 끝난 이 지점이 2파이가 올 수 있는 거죠. 자연수니까. 중간에 이렇게 2파이가 올 수 없어요. A번 들어간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끝나는 게 무조건 끝점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2파이가 올 수 없고 올 거면 한 바퀴 더 가야 된다는 거죠. 한 바퀴 더 가면은 더 늘어나겠죠. 따라서 정확히 딱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2번 들어가네요. 그쵸? 2번 들어가 6개 되는 거잖아요. A가 얼마? 2. 2번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2번 들어가요. 2바퀴잖아 지금. 한 바퀴, 2바퀴. 2바퀴가 돼야 정확히 딱 되는 거니까 A가 2예요.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최소값이 흰색의 최대랑 똑같으면 되죠. 맞아요? 근데 흰색의 최대는 얼마예요? 1이죠. 이게 뭐가 되면 돼요? 파란색의 최소랑 똑같아지면 되죠. 파란색의 최소는 얼마예요? 여기에 음수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B에다가 위로 C만큼 평행 이동했으니 이거예요. 그러니 C-B가 1이기만 하면 된다. 끝났어요. 자, A는 2고요. C-B가 1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원래는 제일 작은 게 뭐죠? 2-1이 제일 작죠. 근데 일단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했기 때문에 2가 겹치면 안 돼요. 쌤, B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B가 1이라는 말은 얘랑 진폭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얘도 그냥 앞에가 1이잖아요. 그러니 흰색과 파란색의 진폭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거의 진폭과 이거의 진폭은 사실상 이 접하는 거랑 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B가 1이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꼭 B가 뭐 1보다 클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안 되고
3이고 2여도 안 되겠죠?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니까 2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4랑 3이 정답이고요. 2, 3, 4 곱하면 얼마? 24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객관식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A가 2라는 건 금방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와도 그 보기를 참고하면 충분히 답을 잘 끼워서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14번.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렸던 말씀 중에 보통 웬만하면 출발이 항상 어디라 그랬어요? 출발이 원점 출발이다 그랬죠. 웬만하면 평가원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출발이 원점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출발이 4예요. 4. 출발이 4입니다. 4. 자, 그리고 점 A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진대요. 자,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요 안에 있는 얘 있죠. 얘를 제가 FT라고 둬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주는 메시지는 뭐죠? 속도가 뭐라는 거예요?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FT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FT가 되거나 마이너스 FT가 되거나. 최근 들어 가장 핫하다는 무슨 함수? 함수 선택 시리즈. 나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FT를 할 건지 마이너스 T를 할 건지. 근데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운동은 얘가 무슨 함수가 돼야 돼요? 연속인 함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선택할 수 없다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F고요. 마이너스 FT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선택하는 건데 그쵸? 내 마음대로 가다가 나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지금부터 밑에 선택할래? 이렇게 안 된다고요. 세상에 어떤 운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 중에 양의 속력 가지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음의 속력 가지는 게 어디 있어요? 중간에 0이 한번 거쳐야지. 그런 운동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냐? 바로 0이 되는 때. 0이 되는 이 지점에서 뭐 할 수 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쵸? 제가 몇 번이나 했어요, 이거는. 그쵸? 내가 위로 올라갈 것인지 파랑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근데요. 그게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대요. 자, 여러분,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V의 2가 0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맞죠? 0이 되면서 뭐가 돼줘야 돼요? 좌우에 부호가 변화가 생겨야 돼요. 좌우에 부호 변화가 생겨야 운동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처음에 FT를 관찰해 보면 T로 빠집니다. 0일 때 0이라고요.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미 0일 때 하나가 0인데 그럼 2일 때가 0이다 라고 했으니 여기서 뭐가 돼주면 돼요? T-2라는 인수를 가져야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T-2, T-K. K가 2가 아닌 상황이 있을 거고 기가 막히게 T-2의 제곱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우리가 이런 기니디를 푸는 그 마인드라고 할까요?
기니디를 풀 때의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얘를 의식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기니디라고 하는 건 항상 안 되는 상황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스페셜한 상황, 특별한 상황일 때는 이거보단 이게 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무튼 의식을 합시다. 얘를 의식해 주자. 자,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기읍. VT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보세요. 일로 올게요. 일단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이걸 다 그릴 필요가 없는 게 봐봐요. 편의상 K가 2보다 클 때만 보여드릴게요. 그 K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0보다 작을 때까지 다 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편의상 하나만 해볼게요. 상황이 이렇죠. 요거죠. 그리고 여기에 음수 붙이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선택을 하고 싶죠.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시간을 거스르는 자 그런 게 아니니까 t가 0초 때부터 하면 되잖아요. 자, 아무거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흰색이 좋으세요? 파란색이 좋으세요? 네, 푸른빛이 좋으니까 푸른빛으로 가볼게요. 가다가 2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타임이 왔어요. 내가 파랑을 따라가도 되고요. 흰색을 따라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에서 좌우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그냥 내려와도 돼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2에서는 좌우의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첨점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했어요?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지금처럼 얘 파란색 타고 오다가 여기서 더 이상 파랑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흰색을 따라가야 첨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2에서 무조건 좌우의 부호 변화가 있다고 했으니 여기서 이렇게 못 가요. 못 간다고. 올라왔으면 그냥 쭉 올라가야 되고요. 처음에 내가 시작을 흰색으로 했으면 그냥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 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상황에서 뭐 K가 0과 2 사이 있을 때 K가 0보다 작을 때 이걸 굳이 다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2에서는 뭐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우리가 뭘 의식해 봐야 돼요? 제곱일 때를 의식해 봐야 되죠. 자, 제곱일 때를 의식하면은 요거고요. 거기에 음수 붙인 게 요거예요. 요건데 내가 지금 선택을 하라 그러죠. 자, 내가 출발을 이번에는 흰색으로 출발했다 쳐요. 왔어요. 자, 0이 돼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나보고 흰색으로 갈래? 파란색 갈래? 선택을 하라 그러는데 선택권이 실은 없어요. 왜? 2에서 좌우의 부호 변화가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파랑을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 얘도 좌우의 부호 변화는 있지만 프라임이 0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냥 기억은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 자, 다음 니은을 볼게요. P의 가속도가 0인 이게 뭘 얘기하죠? V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자, 보시죠.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요런 그래프를 본다면 요런 그래프를 보면은 언제 가속도가 0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운동 방향이 바뀌진 않죠. 맞아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건 V가 0이면서 좌우 부호 변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때요? 역시 얘를 의식해야 발레가 나오는 거죠. 네. 이때는 어때요? 분명히 좌우의 부호 변화가 생겼어요. 니은 틀렸죠? 네. 그 작년 수능을 제외하고 2023 수능을 제외하고 보통의 경우에 기역되고 니은 안 되면 네, 디귿은 되죠. 근데 보통은 이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원래는 그동안 거의 이 확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는데 작년 수능 14번이 기역이 정답이면서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웬만하면 그냥 이게 답이겠죠. 자, 디귿번을 봅시다. a제곱이 4b보다 작거나 같으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a제곱이 4b보다 작거나 같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서요. 판별식 D 한번 써보실래요? 판별식 D 써보시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빼기 4B가 되죠. 그러니 A제곱이 4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의 시작은 판별식 D가, 여기서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미 T가 2라는 실근이 있지 않아요? 이미 T가 2라는 실근이 버젓이 있는데 작을 수가 없는 거지. 작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상. 즉 이 말은 그냥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A의 제곱이 4B이면 이 뜻이에요. A의 제곱이 4B이면 그 말은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렇게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면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이니까 요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t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시각에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4초 이후에는 원점을 지날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4초 이후에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자, 어차피 이거 케이스 몇 개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둘 다 그려놓고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볼게요. 흰색으로 와서, 물론 이거 의미가 없네요. 시간을 거스르는 자, 0보다 왼쪽 마이너스 초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죠. 자, 첫 번째 케이스 출발해 볼게요. 흰색으로 가서 2초일 때 운동 방향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파란색으로 출발해서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두 번째 케이스.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0초에서 2초 사이에 이 넓이가 얼마예요? 3차 함수 접선 12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 2의 몇 제곱? 4제곱. 얼마? 3분의 4. 그 다음 4초가 될 때 2에서 4초까지 요 넓이, 초가 될 때 2에서 4초까지 이 넓이를 구해볼게요. 인테그랄 2부터 4까지의 이제 음수 붙이는 거죠. 누구 적분? 요거 t의 t-2의 제곱. 자, 여러분 빌드업 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빨리 한다 그랬어요?
그냥 전개해서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를 평행 이동하면 쉽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t 대신에 t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t 대신에 t 플러스 2를 넣어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줘도 똑같이 유지된다. 기억나세요? 그럼 2에서 2를 빼면 0, 4에서 2 빼면 2 이렇게. 이거죠? 이게 훨씬 쉬워요, 계산이. 요거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요게 3분의 28 나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3분의 28인데 이게 음수 붙어서 이제 플러스 3분의 28이 됐어요. 자, 요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보세요. 요거 해볼게요. 처음에 4초 4의 위치에 있었죠? 처음에 출발 지점이 4라 그랬잖아요. 4에서 출발해서 2초까지 얼마큼 움직여요? 3분의 4만큼 움직여요. 3분의 4만큼 움직여요.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3분의 28. 3분의 28이 대충 얼마죠? 39, 27. 9점 얼마만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반대로 움직여서 t가 4초가 되면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이미 원점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돼요. 여기 4 더하기 3분의 4 하면 얼마예요? 이게 3분의 12, 4, 16이잖아. 꼴랑 이게 4점 얼마, 5점 얼마인데 반대 방향으로 9점 얼마 가버렸으니까 이미 4초가 돼버리면은 이미 원점보다 왼쪽에 위치해야 한다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음수잖아요. 계속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 4초 이후에 원점을 지날 일이 없는 거죠. 맞아요. 요거 해볼까요? 똑같아. 요 넓이 얼마나 그랬죠? 3분의 4. 이 넓이 얼마나 그랬죠? 3분의 28.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처음에 4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시작은 이게 음의 방향 반대 방향으로 3분의 4 움직이는 거죠. 3분의 4만큼 반대편으로 움직여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3분의 8 여기 움직였어요. 그다음 다시 얘가 3분의 28만큼 팍 가버렸으니까 원점을 지날 일이 없죠. 이러나 저러나 4초 이후에 원점을 지날 일은 없다 이 뜻입니다. 네, 디귿번은 정답이네요. 정답은 기욱과 디귿 4번이 정답이네요. 자, 15번인데요. 앞서 그 5번 문제인가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15번에 뭐가 있나 봤더니 네, 아주 좋은 문제 하나가 딱 있네요. fx는 로그 3의 x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an이란다. 근데 n이 없어서 보니까 여기 n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n이 되는 거고 요때 n이 정해지면은 요거의 개수를 세란 얘기예요. 자, 근데 f의 p는 로그 3의 p가 되는 거고요. f의 fp니까 요게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예요. 자, 보세요. 얘가요 자연수예요. 그러면 로그 3의 p는 자연수거나 혹은 무리수겠죠. 이게 지금 분수가 오기가 거의 쉽지가 않죠. 분수가 오려면요 일단 밑이 3이 돼주고 거기에 분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분수가 나오는 구조지. 이게 지금 이 P라고 하는 게 3의 분수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물론 뭐 m이 1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이게 이게 자연수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더해서 자연수 중에 기가 막히게 얘가 막 3분의 1, 얘가 3분의 2, 1 이런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또 하면서 제가 또 증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거의 이 경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인 케이스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냥 봐드리면은 더하기는 곱하기로 가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어떤 자연수 k다라고 하면은 얘가 3의 k제곱이 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p 곱하기 로그 3의 p가 어떤 3의 k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에 어차피 p는 자연수고 자연수 곱하기 어떤 로그 3의 p를 했을 때 3의 거듭제곱이 되는 방법은 얘도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연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얘가 자연수고 자연수일까? 네,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게 뭐가 되면 돼요?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3의 거듭제곱, 3의 뭐 어떤 알파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얘가 어떤 3의 거듭제곱이 돼줘야 자연수가 된다. 그러니 이 로그 3의 p는 여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3의 알파 제곱이 되게끔 하는 그런 p를 찾아내시면 된다. 그럼 p가 올 수 있는 후보는 뭐가 있을까요? 자, 로그 3의 p가 3의 알파예요. 그럼 p는 뭐예요? p는 3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알파가 만약에 0이면 3의 1제곱 그쵸? 3 이게 지금 알파가 0, 1, 2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알파가 0이면 3의 1제곱 알파가 1이면 3의 세제곱 알파가 2면 3의 9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시험 도중에 3이다 자연수 0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가 아니어도 0도 포함인 거죠. 물론 꼭 0 아니어도 되죠. 이게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도 된다라는 거죠.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쪽이. 그쵸? 네. 그래서 3 오케이. 이거 넣어봐요. 3 1 이렇게. 이거 넣어봐요. 9 이거는 2 9 더하기 2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돼줘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P는 뭐다? P는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F의 P 곱하기 F의 Q가 이제 N이 되게 하는 그 개수를 셀 거예요. 개수를 셀 건데 내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할 거거든요. 어차피 F의 P는 뭐예요? 로그 3의 P죠. F의 P는 로그 3의 P예요. F의 Q는 로그 3의 Q죠. 얘가 N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개수를 셀 겁니다. 개수를 셀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n이 1일 때 짝을 찾고
n이 2일 때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점을 셀 때 있잖아요. 이렇게 세도 되지만 이렇게 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n이 1일 때 찾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얘가 증가함수고요. 뭔가 n이 하나 정해지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순서상은 한 개씩밖에 안 나와요. 여러 개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자, 바로 어떻게 세보면 되냐면 첫 번째, P가 3일 때부터 해볼게요. P가 3이에요. P가 3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이죠. 1 곱하기 뭐 하면 n 나와요? n이죠. 1 곱하기 n 해야 얘가 n 나오잖아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 이때에 P가 3일 때에 Q는 어떻게 돼요? 자, 로그 3의 Q가 어떻게 하면 n이 나오죠? 그냥 Q가 뭐가 되면 돼요? Q가 3의 거듭제곱이 되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PQ에 어떠한 제한적인 게 없죠. 그냥 PQ는 그냥 자연수죠. 그냥 1보다 크기만 하는 자연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n이 1부터 30까지 움직일 건데 n이 1부터 30까지 움직이는 동안 n이 하나 정해지면 q도 하나 정해지는 거죠. n이 하나 정해지면 q 정해지는 거예요. n이 2면 q는 9가 되는 거고요. n이 3이면 q는 27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30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거 1부터 30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세는 게 경제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n에 1 넣고 개수 세고 여기서 n에 2 넣고 세고 이건 너무 비경제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P 뭐? 3의 세제곱. 이거 얼마예요? 3이죠. 3에다가 뭘 곱하면 n이 되죠? 3분의 n 이렇게. 근데 n이 1에서 30인 거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이 n은 뭐가 돼야 돼요? 이 n은 3의 배수죠. 그쵸?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 1부터 30까지 있는 것 중에 3의 배수 몇 개 있다? 10개 있죠. 그러면 이 n이 10개 정해지면 자동으로 이 q도 10개가 정해지겠죠. 맞아요? 10가지. 이렇게. 자, 이번엔 P가 3의 9제곱 해볼게요. 그럼 여기 뭐가 돼요? 9가 되죠. 여기 뭐가 돼요? 얘가 9분의 n이 돼야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얘가 9분의 n이 돼야 n이 되는 거니까 요 n이 뭐가 돼야 돼요? 9의 배수죠. 근데 n은 1부터 30이라 그랬죠. 1부터 30까지 중에 9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면 n이 몇 개? 3개 만들어지면 여기는 q도 자동으로 3개가 되겠죠. q는 3가지. 이렇게. 그리고 P가 3에 27이 되면 마찬가지로 27분의 n 요거는 27밖에 없죠. 맞아요? 한 가지. 1부터 30까지만 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P가 3에 81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n이 81의 배수인데 n이 1부터 30까지만 있는 거니까 없겠죠. 몇 가지? 44 정답. 그래서 들으면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정답지를 보면은 조금 좀 난해하게 써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셀 때 왜 이렇게 세는 것도 되지만 옆으로 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네네. 이게요 들으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있잖아요. 이번 8월 메데프 같은 것도 점수가 막 엄청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고인물들이야 뭐 뭘 해도 쉽게 푸니까 그들은 뭘 해도 쉽게 푼 집단인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이제 N생들 한 2.5등급, 한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볼 때 그게 점수가 막 엄청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내일부터 뭐 지점 돌아다니면서 애들 성적표를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설을 들을 때랑 그냥 시험장에 앉아서 붙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왜 아까 전에 그 14번도 굉장히 듣고 나니까 어이없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장에서 그게 되냐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실제로는. 13번도 되게 쉬웠잖아요. 해설 듣고 나니까. 근데 시험지 보면 뭐야?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통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체감적 난이도가 높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아마 앞으로 수능의 판도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에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것과 풀지 못하는 걸 빠르게 구분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버릴 건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네, 괜히 막 다 쑤시고 건드리다가 틀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그냥 안 건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자, 주관식 단답형 출발해 볼게요. 쉽죠? 기함수는 0으로 보내버리고요. 요거죠. 네. 요거 하면 26 나와요. 뭐 더 하진 않을게요. 정답은 52. 자, 주관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죠. 그러면 딱 봤을 때 로그의 x를 t로 치환하면은 요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거의 두 근은 뭐가 돼요? 요게 근이 알파 베타니까. 자, 이거의 두 근이 요거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30이라는 말은 얘네 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얘기죠. 더하면 k죠. 근과 계수의 관계. k는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로그 2의 알파 베타. 정답은 5. 답. 자, 18번입니다. 연속이래요. 여기 1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0이니까 5죠. 그러면 이거의 극한이 어디로 가면 돼요? 5로 가면 돼요. 그쵸? 그쵸? 이거의 극한이 5로 가시면 돼요. 그럼 분모 0으로 가면 분자도 0이니까 이게 얼마? 0. 그 다음에 거침없이 뭘 쓰시면 돼요? 불법 실수, 로피탈 쓰시면 되죠. 분모 미분 1, 분자 미분. 이럴 때 그냥 확 로피탈 써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여기 1 넣으면 얼마예요? a 더하기 2. 이게 뭐가 돼야 돼요? 5. 그쵸? a가 3, b는 마이너스 4. 빼면 7. 정답. 자, 다음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ABC를 구하라. 딱 봐도 뭐부터 하면 돼요? 0 넣으면 4죠. 그러면 0 넣으면 4니까 이게 4죠. 점근선이 4인 걸로 봐서는 주기가 8이죠. 그렇죠. 주기가 8이잖아요. 한 주기 턴이. 따라서 B가 뭐예요? 8분의 1. 이게 8분의 1이 돼야 주기가 그쵸 8이잖아요. 네. 그 다음 그럼 F는 A 탄젠트 8분의 파이 x 더하기 4 이건데 어디를 지나야 돼요? 6,0을 지나면 되죠. 6 넣으세요.
탄젠트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각변환 때려주시면은 탄젠트 45도 여기에 몇 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에 더하기 4가 0 이렇게 a는 얼마? 4 따라서 a, b, c는 얼마? 네, a가 4 b가 8분의 1 c가 4 이렇게 그래서 a, b, c가 2네요 그래서 F2를 구하라가 정답이죠. 네. F2를 구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F의 2를 구하시면 요게 2를 넣는 거죠. 요게 지금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4배에 자 여기 2 넣어봐요. 4분의 파이는 그 1이죠. 요렇게 정답은 얼마? 8 정답.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봐봐요. 내가 2라는 걸 알았죠. 그럼 나는 그냥 2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쵸? 2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탄젠트가 어때요? 탄젠트가 정확하게 원래 여기가 어디죠? 2분의 파이죠. 원래 그 탄젠트 x로 치면 그 여기가 딱 점근선이 x는 2분의 파이고 그의 절반 되는 지점이 4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4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4분의 파이다. 그럼 원래 4분의 파이 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근데 거기 내가 몇 배 하는 거예요? 그냥 a 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2 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원래는 4예요. 원래 탄젠트 45도 1이니까 거기에 4만 곱하면 되잖아. 원래는 4인데 4만큼 위로 들어 올렸으니까 그냥 더하기 4 해주면 정답이에요. 자신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신 없으면. 그러니까 약간 그 점근선 대비 상대적 위치로 푸는 거거든요. 점근선과 정확히 절반된 지점 찾는 거니까 원래 점근선이 2분의 파이잖아요. 상대적인 절반이 4분의 파이니까 그냥 탄젠트 45도 생각하면 돼. 원래 1이잖아. 근데 1인데 앞에 A, B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4 하시고 위로 4칸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된다. 뭐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멋있고 이렇게 한다고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자, 이제 20번인데요. 20번에 여러분의 그 해설지를 보니까 좀 대수적 관점으로 풀어놨던데 제가 이거 여러분 그 정적분을 적어낸 함수 중에 대수적 관점 말고 기하적 관점 있죠. 간격이 3이다. 간격이 3을 유지시키면서 정적분을 구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진짜 빨리 풀리거든요.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 두 군의 합이 얼마죠?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고요. 원점을 지나요.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이쪽이 없는 거예요. 요렇게. 구멍이 뚫려야 되죠. 네. 자,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대칭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시면 연속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정확히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게끔 그림을 그리시면 돼. 요렇게. 요게 바로 오른쪽. 근데 여기가 언제 는 0 되냐라고 보시면 1 넣으면 0이죠. 여기가 1이에요. 자, 다 풀었어요. 봐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시킨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부등식이다 그러죠. 물론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면은 내가 뭘 찾으면 돼요? 여기서의 뭘 찾으면 된다? 그냥 최소를 찾으면 돼요. 최소가 1보다 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의 최소를 찾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간격이 3이에요. 그쵸? 간격이 3으로서 일정한 건데 여기서 어차피 뒤에 있는 k는 상수 아닙니까? 그럼 그냥 얘를 이렇게 봤을 때 뒤에 있는 k는 무시무시 개무시를 해버리고 앞에만 처리를 해주면은 이 f 입장에서 간격이 3일 때의 정적분이 제일 작은 게 어디예요? 아니 어디가 제일 작아요? 요거 아니에요? 조금만 벗어나봐요. 삐져나와봐요. 음수가 사라지고 양수가 더해진다니까요. 음수가 사라지고 양수가 더해져요. 그럼 걔는 커지는 거잖아. 그럼 간격이 3일 때 제일 작은 건 그냥 얘예요. 이게 제일 작아요. 자, 요 넓이 얼마게요? 요 넓이 얼마예요? 원래 2차 함수죠? 6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 2의 세제곱인데 절반이죠? 2분의 2. 그럼 이게 얼마? 3분의 2. 네. 그 다음에 요 넓이 얼마게요? 가로가 2, 높이가 1. 요거 1이죠? 맞아요? 자, 내가 이거의 최소를 찾겠습니다. 이게 최소가 어디라고요? 요 두 개의 넓이에 음수 붙인 거. 3분의 2 더하기 1하면 얼마? 3분의 5. 거기에 음수 붙인 거. 이렇게.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간격이 3인데 상수예요. 그럼 이거 직사각형 넓이죠. 물론 K가 양수면 넓이고 K가 음수면 뭐 이렇게 넓이에 음수 붙겠죠. 간격이 3인데 상수 K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3K. 간격이 3이잖아요. 가로가 3, 높이가 K. 물론 K가 양수면 넓이, K가 음수면 음수. 이게 5보다 크고 나왔다? 1보다 크고 나왔다. 게임이 끝났어요. 네, 여기 정답이고요. P 더하기 Q는 얼마? 17 정답입니다. 기하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빨리 푸는 거예요. 자, 21번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실수인데 점화식 AN과 AN 더하기 1 사이 관계식이 있네요. 대입이죠. 뭐. 갑니다. 1 넣으세요. A1이 1이죠. 1의 제곱은 1. 2를 넣으세요. A3의 제곱은 A2의 세제곱. A2가 1이라 그랬으니까 세제곱도 1이에요. 따라서 A3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 집어넣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그냥 1이죠. 그러니까 A4는 뭐예요? 1. A4가 1이죠. A5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1. 거의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1 풀마 1. 자, 이렇게 있는데 50개를 더해서 될 수 있는 모든 합을 구하라. 자, 상황을 보세요. 1이 몇 개 있어요? 홀수 인덱스 중에 1만 1이고 나머지 홀수 인덱스는 풀마 1이죠. 그럼 1이 몇 개냐면 26개 있어요.
그럼 풀마 1은 24개 있어요. 그럼 풀마 1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 1 할래, 마이너스 1 할래. 근데 거기 있는 이 풀마 1이 나 전부 다 1 했어요. 나 전부 다 1이야. 그럼 얼마? 50. 그 중에 한 명이 변심했어요. 나 마이너스 할래. 48. 어쨌든 한 명이 마이너스 1 되면은 나머지 1과 물고 나와서 0이 돼버리잖아요. 두 명이 배신하면 46. 세 명이 배신하면 44. 마지막 여기 있는 얘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때려버리면 얼마예요? 2. 이들의 합을 구하는 게 정답 아니에요? 등차 수열이죠? 얼마예요? 이게 A는 하면 안 되지. B에는 2n. 1 넣으면 2, 25. 요게 B25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등차 수열 합 구하는 거지. 2분의 25개 초항 플러스 끝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시그마 해도 되죠. 어차피 이게 일반항이니까 K1부터 25해도 되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26이고요. 좀 더 센스를 발휘하면 얘가 25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625에서 25를 더하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네, 정답은 650이 정답입니다. 너무 쉬웠죠? 자, 22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네, 음수인 3차 함수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되게 난감하죠. t가 x보다 왼쪽으로 가죠.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t 빼기 x분의 절대값 ft 빼기 절대값 fx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값 f의 x를 미분한 거에서의 x로 가는 거니까 미분한 것의 좌측 좌미분 계수를 얘기해요. 그쵸? 얘는 뭐가 돼요? t가 x보다 큰 거니까 절대값 f를 미분해가지고 x를 집어넣은 거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미분 계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음수인, 최고차항의 음수인 fx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그쵸? 씌우면 첨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쵸? 첨점이 생기는 건데 나머지 미분이 가능한 점들이 있죠. 이 미분이 가능한 점들은 어차피 얘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 gx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f가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미분한 거에 제곱이 되는 거죠. 그냥 제곱이죠. 어차피 그게 때로는 그냥 f일 수가 있고 요게 그냥 f죠. 요게 fx가 되는 거죠. 프라임 x. 여기는 뭐겠어요? 밑에 있는 게 끌어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프라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한 번 더 곱하면 음이 양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은 요 점이죠. 요 점이죠. 요 점이죠.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곱하래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절대값 미분 가능성에서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는 어때요? 서로 풀맛 차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냥 미분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좌측 미분 계수와 우측 미분 계수는 서로 풀맛 차이다. 그래서 풀맛 차이.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만약에 프라임 x다라고 치면 어떤 프라임 x가 있다고 치면 한쪽은 그냥 프라임 x가 되는 거고요. 이게 f를 따라가는 거니까 프라임 x고 다른 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둘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제곱의 음수가 붙는 거예요. 이 형태가 이제 지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 그 지가 언제 불연속이겠어요? 당연히 미분이 안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겠죠. 나머지는 그냥 쭉 다 제곱을 가다가 갑자기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뭐가 된다? 지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 군데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뭐다? F는 0의 실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F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바로 얘네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보세요. 같대요. 프라임의 제곱의 음수 붙은 게 같대요. 알파 1과 알파 2 있대.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 얘가 프라임이 같구나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 얘가 뭐예요? 2가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센터가 2가 되고 여기가 알파 1이고 여기가 알파 2가 됐을 때 3차 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변곡점의 대칭인 점대칭 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제곱을 해서 음수 붙여도 같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얘네들이 F가 만나는 실근인데 가운데 있는 게 2가 변곡점이구나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얘는 뭐게요? 자, F 세팅해 볼게요. F는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다 지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내가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얘도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이니까 다 뭐 해야 돼요? 프라임을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음수를 딱 붙인 게 뭐가 돼야 돼요? 요게 되면 되죠. 요거 어떻게 하게요? 여기서 이걸 전개하면 헬게이트 입장이에요. 아까 기억나세요? 제가 2번 문제 풀 때 2번 문제 풀 때 기억나요? 여기서 프라임의 알파 1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이거를 없애버리고 여기 알파 1 넣는 거라 그랬죠. 2번 문제. 그쵸? 2번 문제. 그걸 이제 여기다 쓰이는 거예요. 이거 전개를 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프라임의 알파 1이라고 하는 건 K의 알파 1 빼기 2, 알파 1 빼기 알파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프라임의 2는 K의 요거 이제 사라지고 여기다 2를 넣으란 얘기죠. 2 마이너스 알파 1, 2 마이너스 알파 2 이렇게 하란 얘기고요. 프라임의 알파 2는 K의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알파 2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해달라? 그리고 제곱을 해달라. 이걸 제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제곱하려면 되게 빡세요. 뭘 하면 훨씬 편하냐면은 주목해봐요. 알파 빼기 2가 뭐죠? 이 간격이 예를 들어 뭐 공차 D, 어차피 얘 등차 수열인 거니까 이걸 제가 D라고 둬볼게요. 그럼 얘 뭐예요? 마이너스 D죠. 얘 뭐예요? 마이너스 2D죠. 이게 훨씬 편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마 풀돼서 2kd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게요? 2-알파1은 공차 d, 2-알파2는 마이너스 d. 그러면 마이너스 kd의 제곱. 마찬가지 요게 공차 d, 공차 2d, 요게 공차 d. 그럼 얘가 2kd의 제곱. 걔를 뭐 하라고요? 제곱을 때린 다음에 음수 붙이라고요. 여기에 제곱을 때리고 음수를 붙이고, 제곱을 때리고 음수를 붙이고, 제곱을 때리고 음수를 붙이라고요.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다 빼내고 제곱 더해요. 그러면 4k 제곱, 4k의 제곱, dn의 제곱. 그러면 8k의 제곱, d의 4제곱. 요거 k의 제곱, dn의 제곱. 9k의 제곱, dn의 제곱이네요. 요렇게. 요게 얼마다?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그러면 k의 제곱에 d의 4제곱이 얼마? 4. 이렇게. 따라서 최고차항 k가 음수죠. 양수죠. 이게 마이너스 2. 자, 이제 두 번째 해보시면요.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4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기울기 이쪽에 써볼게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기울기가 2-알파분의 알파1, 그 다음에 G2 빼기 G알파1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알파1이 뭐죠? 2-알파1이 그냥 공차 D죠? 공차 D니까 요걸 그냥 D가 되는 거고요. G2가 뭐죠? G2는 요거 F'의 2에 제곱에 음수 붙인 거죠. 그래서 음수 붙이고 제곱 요렇게 마이너스에다가 G의 알파1, 알파1은 요거죠. 요거에 제곱에다 음수 붙인 거죠. 따라서 음수를 붙이시고 제곱 요렇게.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3k 제곱에 d의 4제곱이 되는데, 이게 얼마냐 그랬냐면 4다 그랬어요. 이게 4. 근데 보시다시피 k 제곱에 d 4제곱이 뭐라 그랬어요? 요게 지금 4라 그랬죠. 요게 지금 4예요. 따라서 공차 d가 뭐란 얘기예요? 3이다 라는 얘기예요. 3. 이게 3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이면은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얘가 3이 되면 얘가 9가 되죠.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고, 간격이 3이 되었으니까 2로부터 3만큼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2로부터 3칸 오른쪽에 가면 5, 요렇게. 요게 구하고자 하는 fx입니다. 그래서 f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는 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넣으시면은 요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요렇게 되는 거라서요. 9는 약분됐고요. 마이너스 2개는 플러스가 되었고요. 여기도 음수가 있고 여기도 음수가 있죠. 그래서 6, 6, 36. 정답은 36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프라임을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제가 볼 때 그 2번 문제 낸 사람이랑 22번 낸 사람이 똑같은 사람 같거든요. 이거를 그냥 전개를 때려서 미분을 하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얘를 지우고 넣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것도 그냥 다 전개를 때려서 뭔가 제곱하려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변곡점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 문자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 간격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훨씬 더 쉽게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